7월 26일 토요일 주간 MPB 경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PB가 오늘 돌아오는 날이죠. 예, 돌아오는 날이기 때문에 또 잘 잡아서 또 산뜻하게 또 출발 또 해봐야 되겠죠. 어제 주간은 좋았습니다. 주력 라인 한 박스 잘 들어왔고 제가 생방송에서 추천드렸던 두산 LG 오바 똥줄이지만 잘라줬고 어제 한화 오바 참지를 못했네요. 그죠? 참지를 못해가지고 조금 좀 아쉽게 됐지만은 그래도 한 박스는 잘 가져왔고 메이저리그는 어제 제가 좋아 보인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어제 중승부로 접근했고 금액 올려가지고 잘 가져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생방송에서 추천드렸던 픽 역시 텍사스 승이나 1.5 마인 제가 어제 생방 추천 픽 두 픽 모두 주력 라인으로 다 들고 왔던 픽이었고 모두 들어왔다. 모두 들어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PB 경기들 좀 알아보겠습니다. 야쿠르트 대 주니치 두 팀 모두 브레이크 직전에 뭐 전체적인 흐름이 괜찮았던 팀들이에요. 그죠? 야쿠르트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히로시마 만나가지고 4연승까지 찍어내면서 홈에서 좋은 분위기로 마무리를 했고 불펜도 얼레벌레 좀 돌아간다고 제가 내동 말씀을 드렸던 팀이죠. 주니치 역시 뭐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빠따가 좀 괜찮게 맞는 구간 그리고 뭐 허스커가 좀 잘 쳐주고 이런 부분들 때 잘 돌아갔는데 마지막 2연패가 조금 안 좋았어요. 그죠? 이쪽에서 이제 불펜 쪽에서의 문제들이 좀 드러났다는 거. 여기가 지금 마무리가 지금 공석이기 때문에 시미즈가 임시 마무리로 들어가 있는데 시미즈가 썩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죠? 주니치 하면은 그래도 리드 잡아놓고 막아서 이겨야 되는 팀인데 그러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츠모토가 지금 공석이라는 게 조금 아쉬운 대목이다. 그래서 불펜 장점이 있는 팀이지만 조금 불펜이 좀 헐거워져 있는 시점이다. 자 오늘 잠시만요. 완전 세팅 좀 해놓고. 자 오늘 선발 투수는 요시무라 코시로 대 다카시로토가 나옵니다. 요시무라 코시로는 다들 아시다시피 홈에서 조금 못 던지고 원정에서는 아주 잘 던지는 그런 유형의 선수죠. 근데 올해는 홈 원정 뭐 크게 뭐 예전처럼 극단적인 수준까지는 아니고요. 홈에서도 3점대, 원정에서 3점대 이렇게 좀 찍고 있는 게 올 시즌 특징이라고 좀 할 만한 것 같습니다. 홈에서는 약간 아쉬운 부분들은 그리고 런 쪽에 문제가 좀 대다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진구가 런이 많이 나오는 구장이다 보니까 홈에서는 좀 런을 많이 맞고 원정 가면 좀 런이 줄어드는 이런 게 요시무라 코시로다. 기본적으로 왁구는 그래도 에이스급에 가 있는 친구기는 해요. 이 양반 주니치 상대 전적이 엄청 좋았습니다. 올 시즌 한 번 만나가지고 5이닝 21.1자책 승리 투수가 된 바가 있고요. 역대 4경기 던져서 못 던진 경기가 없고 2승 무패 ERA가 1.07이니까 꽤 좋았다. 근데 요즘에 뭐 주니치가 빠따를 잘 치고 본인이 또 홈에서 던지기 때문에 조금 좀 뭐 털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역대 전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괜찮기 때문에 기대를 좀 해볼 만하지 않나. 요시무라 코시로 기본적으로 왁구가 괜찮은 선발이긴 해요. 홈에서는 조금 좀 덜 믿긴 하지만 반대 선발은 다카시로토입니다. 전반기 막판 두 경기 나름대로 좀 잘 던졌어요. 한신전에 완봉승을 좀 거두면서 깜짝 호투를 보여줬다. 최근 10경기 기준으로 1승 5패하고 있긴 했지만 ERA가 2.57이니까 시즌 초반하고 비교해보면 그래도 좀 나아진 그 정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래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작년에 다카시로토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조금 좀 나아진 모습을 보여줬다. 다카시로토 역시 야쿠르트 상대 전적이 상당히 좋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 10경기 끊어보면 6승 3패 ERA가 1.94. 올 시즌에 다카시로토가 좀 안 좋잖아요. 올 시즌에 야쿠 두 번 만났는데 진구 원정에서 8이기 1실점 무자책 그리고 홈에서 3.2이닝 4실점 좋았던 경기 한 번 안 좋았던 경기 한 번 직전 경기 던지는 폼을 봤을 때는 좀 기대감은 좀 올려볼 만한 것 같고 상대 전적에 대한 기대감도 생각보다 솔찬히 있다. 역대 진구 원정에서의 성적도 꽤나 좀 빼어난 편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뭐 반테린돔은 극단적인 투수구장, 진구구장 극단적인 타자구장인데 진구 원정에서 역대 8경기에서 피홈런이 2개밖에 없어요. 이 생각보다 진구 원정 성적이 괜찮았다. 양 선발 모두 에이스급이죠. 당연히 뭐 오늘 뭐 브레이크 이후 첫 번째 경기이기 때문에 에이스급 선발 자원들이 다 쉬고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일단 국내 기준으로 보자고 하면은 선발들은 확실히 좀 쉬고 오니까 좀 좋아지는 케이스들이 좀 많이 보였던 게 특징이라고 하면은 불펜 쪽에서는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국내도 그렇고.
또 여름이라 덥기도 하고, 그리고 뭐 불펜들이야 뭐 3일 이상 쉬면 좀 안 좋다는 얘기를 제가 늘상 많이 드리죠. 이거는 실제로 기록으로도 어느 정도 증명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메이저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무튼 뭐 선발들은 상대 전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어느 정도 쉬고 온다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기대감들이 있는 양반들이다. 자, 이 경기 승패 라인은 조금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주니치 같은 경우에는 빠따 괜찮은데 불펜에 약간 문제 있고, 요즘에 야쿠 같은 경우에는 투타 밸런스 나름대로 괜찮고, 은근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둘 다 타이트한 싸움이 좀 될 만하다. 그래도 선발 와꾸가 홈에서 던지는 요시무라 코시로보다는 다카하시 히로토가 조금 낫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언더 주니치 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한신 대 요코하마 보겠습니다. 추천들 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난히 또 주간형들은 안 눌러주시더라고. 주간 영상을 안 올려버려야 되나. 다시 보기 막아놓고. 한신 요미우리 상대 위닝 시리즈로 전반기 마무리했고요. 요코하마도 주니치 상대로 위닝 시리즈로 마무리를 했다. 일단 뭐 한신이야 뭐 꾸준하게 투타 밸런스가 좋습니다. 그죠? 올해 불펜 필승조가 잘 돌아가는 게 꽤나 이제 한신의 잘 나가고 있는 배경 중에 하나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원래 필승조 역할을 했었던 이제 게라 이 친구가 좀 안 나온 지가 좀 됐는데 이 친구 없이도 나름대로 불펜이 잘 돌아간다는 점이 아주 긍정적. 그 배경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이시인은 원래 필승조였던 친구고, 오요카와라든지 유아사 아츠키 이런 양반들이 필승조 라인에서 꽤 잘 버텨주고 있다는 부분이 그렇다. 빠따는 최근 들어서 약간 다운 냄새가 나긴 하지만 꾸준하게 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는 빠따는 좀 별로고, 마무리 1위에도 지금 공석에 있고, 전체적으로 불펜도 조금 불안한데 그래도 불펜도 얼레벌레 돌아가긴 하고 그냥 언더 팀이에요. 최근 기준으로 요코하마는. 그죠? 빠따가 좋아지는 시점이 있긴 할 텐데 뭐 지금 시점에서 믿을 만한 양반은 두 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그죠? 마키슈고, 사노 요 정도만 꾸준하게 치지 나머지 자원들은 뭐 그냥 그렇다. 그냥 그렇다. 요즘에 쿠아라가 조금 좀 칠랑말랑하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오늘을 선발은 사이키로토 대 앤서니 케이. 역시나 뭐 에이스급 자원들이 나옵니다. 사이키로토 전반기 막판에는 조금 좀 이닝 히팅이 좀 잦아드는 모습들도 좀 나오고, 실전 비율도 약간 좀 올라가는 모습이 좀 보이는, 전형적으로 뭐 체력이 약간 좀 떨어지는 그 정도 모습이 좀 나오는 피칭 모습이었고요. 오늘은 거의 뭐 11일 쉬고 등판이기 때문에 조금 나아진 모습을 기대를 해 봐도 되겠죠. 사이키 히로토야 뭐 워낙 잘 던지는 양반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없을 수가 없다. 요코하마 상대 전적이 조금 좀 아쉬운 편이기는 한데, 요코하마 최근에 타격감, 사이키도 쉬고 온다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는 뭘 잘 던질 거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앤서니 케이 약간 뚱돼지 타입이기 때문에 여름 구간에는 살짝 크린을 좀 해야 되는 친구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름 구간에 조금 안 좋았던 경기들이 있긴 있어요. 한 두 경기 정도 4실점 4실점 하면 좀 안 좋았고, 이후에 전반기 막판에 4경기 모두 잘 던지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건재하다, 작년보다 더 나아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K입니다. 작년에는 3.12, 올해는 1.63이니까 천지 개벽 수준으로 좋아지기는 했죠. 근데 아직 여름 구간이 끝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 여름 구간에 조금 좀 삐끗할 수 있다는 거는 좀 말씀을 드려볼 만하고요. 올 시즌 한신이 빠따가 워낙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년에는 사토가 시즌 중반까지 부상으로 빠져 있어가지고 좀 고만고만했었는데, 올해는 사토가 시즌 초반부터 같이 함께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한신을 만나서 올해 4경기 상대 전적이 좋아도 너무 좋았습니다. 7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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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4번이나 만났고, 전반기에 4번이면 진짜 많이 만났고, 자주 만난 건데, 이렇게 꾸준하게 잘 던지기 쉽지 않거든요. 그죠? 더더군다나 한신 상대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무시할 수 없는 상대 전적이라고 좀 보여지긴 합니다. 양 선발 모두 역시나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불펜들은 약간 좀 의구심이 있지만 그래도 선발 자원들은 조금 더 쉬고 나오면 좋아지는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선발에 대한 기대감은 좀 있는 것 같고요. 4.5는 조금 좀 고민스럽기는 한 것 같아요. 그죠? 아무리 선발에 기대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준점이 좀 너무 낮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양 선발이 나온 경기들 이런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봤는데, 그래도 언더가 좀 많긴 합니다. 양선반들이 나왔던 경기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언더가 많기 때문에 4.5는 역배 배당이기도 하고 언더 보도록 하고요.
전체적인 빠따 기대치나 불펜 기대치가 조금 뭐 선발은 둘 다 기대감이 좀 있는 편이고 선발은 오히려 K 쪽이 조금 나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상대 전적 이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 근데 전체적인 빠따 왁구라든지 불펜 왁구는 한신이 조금 낮고 아무리 또 한신이 또 홈에서의 경기를 하기 때문에 한신 쪽으로 마음이 조금 더 가는 것 같긴 합니다. 이 한신승의 4.5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히로대 요미우리 보겠습니다. 히로시마는 전반기 막판에 정말 더럽게 못했습니다. 그렇죠? 방망이를 너무 못 쳤다. 너무 못 쳤다. 전반기 막판에 그 진구구장 가서 진구발로 좀 빠따를 좀 친 게 다고 그 전에 빠따를 너무 못 쳤고요. 최근 10경기 1승 1무 8패 정말 더럽게 못하고 있죠. 예. 요미우리는 뭐 조금 낫긴 나은데 4승 6패로 좀 낫긴 나은데 이 양반들은 원정에서 더럽게 못하죠. 그렇죠? 예. 홈에서는 좀 이기는데 원정 10경기 끊어보면 2승 8패니까 고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히로시마 홈에서 최근 10경기 3승 2무 5패 요미우리 원정에서 2승 8패 깝깝합니다. 양팀 다. 누군가는 이기게 됩니다. 오늘. 양팀 상대 전적은 좀 재밌는 구석이 있습니다. 양팀 모두 홈에서는 꽤 잘하는 팀들이고 원정에서는 조금 좀 별로인 팀들이잖아요. 올 시즌 히로시마가 홈에서는 6승 무패로 요미우리를 잘 털어먹었다. 이런 부분들은 말씀을 드려볼 만한 것 같고 요미우리 역시 홈에서는 5승 1무 2패로 홈에서는 히로시마를 많이 괴롭혔다. 상대 전적 면에서는 역시나 이제 홈 쪽의 강세가 두드러지는 양팀 다 원정 바보기 때문에 이런 상대 전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히로 선발은 마사토 모리시타 이렇게 나옵니다. 모리시타는 올해 참 승운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5승밖에 올리지를 못하고 있고 2.77 역시 뭐 잘 던지고 있고 근데 이 친구가 올해 좀 승운도 안 따르고 있는 이유는 뭐 수비 실책이 꼭 모리시타 경기에 좀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기는 있고요. 그런 점들이 하나 있고 그리고 본디 에이스라고 하면 좀 꽉 막아주는 경기들도 있어야 되는데 꽉 막아주는 경기가 너무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늘상 많이 드렸었죠. 그죠? 최근 10경기도 보면 1 자책 경기가 3경기가 있기는 해요. 근데 무자책 경기가 한 경기도 없고 자책적 기준으로 2점, 2점, 1점, 2점, 3점, 2점 요 정도면은 그래도 뭐 좀 이겨질 법도 한데 요즘 히로시마 빠따로 좀 이기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피츠버그스러운 녀석들이라 가지고 그렇다. 최근에 히로시마 원정과 가지고 8이닝 1실점 패전이 된 경기가 있습니다. 최근 10경기에서 가장 잘 던진 경기였는데 이 경기가 정말 뭐 재밌었던 경기죠. 그죠? 마지막에 양배추한테 솔리런 하나 맞아가지고 빵 졌던 그런 경기였고 본인이 타석에 들어서 가지고 야마자키 이오리를 좀 괴롭히면서 경기 흐름이 좀 이상해지는 흐름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기질 못했다. 이래 놔 놓으니까 오늘 경기에 대한 전투력도 좀 올라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모리시타 역시 뭐 오늘은 좀 괜찮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정도는 해봐요. 요미우리 전적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요코가와 카이가 나옵니다. 이 친구 올해 뭐 선발이 아니라 불펜에서 뛰는 양반이고요. 가끔 롱이라든지 땜빵 선발 정도 들어오는 그런 친구죠. 뭐 전체적인 왁구가 이렇게 좋은 친구는 아닌데 이 양반이 왜 에이스들 나오는 틈바구니에 껴있냐 이런 걸 말씀드려보면은 역시 상대 전적이 좋았어요. 이 양반 선발과 불펜에서 상대 전적이 좀 좋았기 때문에 오늘 기습 선발 기습 선발로 한번 내정이 좀 된 것 같고 사실 뭐 내놓고 저도 부담은 없죠. 상대는 모리스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들은 말씀을 드려볼 만한 것 같아요. 상대 전적을 지금 홈에서 6승 무패를 하고 있는데 이걸 반대를 보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대 전적에 강점이 있다곤 하나 요코가와 카이 역시 뭐 이닝 히팅을 기대하기엔 좀 어려움이 좀 있고 마사토 모리시타 요미우리 상대 전적이 좀 아쉽기는 했지만 그래도 에이스급이고 이거는 히로시마 손 더럽게 안 나가지만 원정 요미도 손 더럽게 안 나가는 건 매한가지긴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 경기는 히로승에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일본 햄대 지바롯데. 여기는 신빙 나오는 경기라서 좀 건드리기가
애매해 보이는 구석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니오넴 최근에 8승 2패 하면서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빠따가 지금 무르익었어요. 그죠? 이게 니오넴 빠따긴 하죠. 그죠? 예, 지바롯데 오릭스와의 4연전에서 3승 1패 거두면서 화력전에서 이겼다. 예, 오릭스가 최근에 타격감이 약간 다운되는 느낌은 있어도 오릭스를 화력전으로 패기는 쉽진 않잖아요. 근데 지바롯데의 어떤 이 유망주 라인들의 매서움이 꽤 길게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양팀 다 빠따는 굉장히 좋고 일단 지바로 때는 불펜도 그냥 불안하기 때문에 지바로 때는 계속 오바 팀이에요 그냥. 예. 자 오늘 선발은 시바타 시바타 레오가 나옵니다. 이 양반 올해 데뷔한 신인이고 오늘 데뷔 전입니다. 예, 좀 일본 저 니오넴이 좀 야심차게 키우고 있는 선발 자원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호소노도 있고 타츠 코타도 있고 이 친구는 올해 1차 지명을 받은 그런 친구고 2군에서 구인단 삼진을 12개 뽑은 걸 보면 확실히 2군 레벨은 빠르게 건너뛰어도 되는 그런 양반인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일본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잘 안 올린단 말이야. 더더군다나 니폰의 입장에서 급할 것도 없단 말이죠. 그죠? 선발 자원이 양과 질이 풍부한 팀이기 때문에. 근데 올렸다는 거는 그만큼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좀 봐도 무방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상대가 좀 빡세긴 하죠. 지바로 때가 요즘 빠따 잘 치기 때문에 상대 좀 빡세긴 한데 기대감이 좀 있기는 있고요. 일본 야구 그 음, 일본 야구 올해 이제 드래프트 돼가지고 잘하는 선수들 벌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올해 1차 지명 쪽에서 바로 잘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카네마루 유메토 주니치죠? 예, 그리고 무네야마 루이 이 두 친구는 중복 입찰이 많아가지고 추첨도 했었던 투타 최고 유망주였고 그리고 2차 전체 1번이 와타나베 세이야 와타나베 얘는 세이브 빠따죠? 예, 세이브 우빠따 그렇고 그리고 이제 니오넴 이 친구가 이제 시바타레오 이 친구도 1차 지명 좀 기대가 돼요. 예, 2군에서 삼진을 12개 뽑는 건 좀 쉽지는 않거든요. 예, 그리고 니오넴이 이렇게 빨리 올린다는 거는 기대감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조금 급이 있는 젊은 친구들은 데뷔전에서 잘 던지는 케이스가 좀 많긴 많거든요. 예, 이제 그런 점들은 좀 오픈바는 좀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오스틴 보스 시즌 초반에는 좀 괜찮았는데 점점 조금 티어가 좀 떨어지는 그런 양반인 것 같습니다. 4월 5월 2점대 6월달 3점대 7월달 7점대로 점점 힘이 좀 빠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오스틴 보스다. 홈이 이제 타자 고정이다 보니까 홈에서는 좀 상태가 안 좋습니다. 홈에서는 4.75 찍고 있고요. 원정에서는 2.98. 2.98도 뭐 아주 잘한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근데 원정에서는 조금 나았다. 근데 니오네 원정은 또 저기 좀 빡센 원정이기 때문에 조금 얘기가 좀 다를 수 있는데 일단 니오포넴 역대로 뭐 잘 던졌어요 지금. 올 시즌에 벌써 4번이나 만났고 원정에서 2경기 모두 잘 던졌습니다. 8이닝 무실점 6이닝 1실점 잘 던졌고 홈에서 8이닝 무실점. 근데 가장 최근에 니오넴이 타격감이 좀 올라온 시점에서 만났을 때는 5이닝 4실점으로 조틀렸다. 그러니까 오스틴 보스는 시즌 초반에 좋았고 니오넴 같은 경우는 시즌 초반에 안 좋았고 최근에 좀 올라왔단 말이야. 딱 양 팀의 상대 오스틴 보스의 상대 전적이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양반이 뭐 원정에서 잘 던졌다고 해서 오늘도 잘 던질 거라는 보장은 좀 쉽진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그죠? 최근에 그만큼 니오넴의 타격감이 매섭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기는 역시 최근에 니오넴 기세를 감안했을 때 반대를 보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은근히 기대되는 1차 지명 자원이기도 하고 2군에서 삼진도 잘 뽑았고 좀 궁금한 친구 같기는 해요. 공도 꽤 빠르다고 하는데 패팅하기는 좀 애매해 보이긴 합니다만은 역시 뭐 니오넴 사이드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니오넴 승의 6.5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절차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먼저 부탁드리고요. 제 전체표 추천 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습TV 라이브 오셔서 후원을 해주시면 되고요. 라이브 못 오시는 분들은 제 방송국 다시 보기 영상에 후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에도 한 달짜리 멤버십 올려놨으니까요. 거기서 구매를 해주시면은 회원 전용 게시판에서 보실 수가 있다. 제 순방송에서 요즘에 1페이크 공개하고 있고요. 어제 주간 1페이크는 두산 LG 오바 적중이었죠. 야간 1픽은 텍사스 승의 1.5 마인 둘 다 들어왔고 다음은 라쿠텐 보겠습니다.
라쿠텐 세이브 둘 다 요즘 빠따가 좀 별로예요. 그죠? 예, 전반기 막판에 둘 다 연패로 마감을 했고요. 예, 라쿠텐은 4연패. 타격감이 좀 내동 좋았던 라쿠텐인데 최근에 빠따가 약간 좀 꺼졌다. 이런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펜이야 뭐 계속 불안한 팀이라 가지고 빠따 못 치면 조금 좀 승률이 좀 애매할 수는 있죠. 세이브 역시 뭐 투수진은 그럭저럭 돌아가는데 빠따를 너무 못 치고 있기는 해요. 그죠? 예, 여기에 뭐 기본 왁구가 빠따 왁구가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니긴 때문에 전체적인 빠따 왁구만 봤을 때는 라쿠텐이 낫다는 마인드입니다. 저는. 예, 그렇다. 둘 다 빠따를 못 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야후레가 나오는데 5점을 받았어요. 기준점을. 그죠? 예. 자, 오늘 선발은 야후레가 나옵니다. 야후레 뭐 제가 뭐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친구는 참 애매하다. 메이저에서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퀀트릴 같은 녀석이다. 졸라 애매해요. 구위도 애매하고 변화구도 애매하고 성적도 애매하고. 예. 뭐 딱히 할 말이 없어. 그냥 애매하다는 말밖에. 성적도 보면은 뭐 간혹 가다가 뭐 호투를 당하는 케이스도 좀 한 번씩 한 번씩 있기는 있고 의외로 또 ERA 보면 또 은근히 3점대고 더 털리는 것 같은데 딱 그런 친구입니다. 예, 썩 그렇게 좋지 않다. 최근에 뭐 잘 던진 경기 한번 세이브전 잘 던진 경기 있는데 이 경기도 득점 지원을 엄청나게 받았던 경기고 상대 선발이 빠르게 마운드에 내려가면서 경기가 일방적으로 갈린 경기였기 때문에 이 경기도 뭐 많이 참고하기 좀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냥 왁구가 애매한 양반이다. 그냥 세이브가 빠따를 못 치기 때문에 뭐 호투를 할 수도 있겠죠. 예. 세이브 이제 두 번째 만납니다. 카이토 요자는 전체적으로 왁구가 최근에 괜찮아요. 예, 볼 자체가. 요자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인 언더핸드 투수고 이제 일본에는 이런 언더핸드 유형이 조금 많죠. 그죠? 아무래도 옛날에 지바로트에서 뛰었던 양반 누구야? 그 언더핸드. 국대에도 한번 자주 나오고. 걔 이름 뭐더라? 무슨 와타나베 슌스케인가? 이런 타입이 많아요. 예, MPB에는. 예, 아무튼 근데 카이토 요자 최근에 전체적인 폼이라든지 공 끝의 움직임 이런 것들은 좀 좋아 보입니다. 이 양반들은 결국에는 공 끝의 움직임으로 승부를 봐야 된단 말이야. 그죠? 공이 빠르진 않기 때문에 공이 확 치고 올라가는 이런 무브먼트로 쇼부를 봐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꽤 살아있긴 하다. 이 양반이 최근에 털린 경기가 지바로 때 원정에서 한번 조털린 경기가 있습니다. 8실점으로. 근데 이 경기는 제가 상성이 좀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타입의 선수들은 구위가 약하고 뜬볼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는 타입이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고 런이 많이 나오는 지바롯데 구장 이런 구장에서는 상성이 좀 안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라쿠텐 같은 경우는 런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구장이 아니거든요. 예, 역대 라쿠 원정 3경기 등판을 했고요. 전부 3승이었고 런은 하나하나 2개 맞았어요. 예. 3경기 등판에서 2개 맞았으니까 적진 않은데 아무튼 요자의 단점을 조금 메워줄 수 있는 구장이고 라쿠텐이 빠따 왁구가 세이브보다 훨씬 낫긴 한데 훨씬은 아니고 조금 낮긴 한데 최근에 타격감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요자 호투를 조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정도는 하게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선발은 요자 쪽으로 좀 마음이 가는 것 같고 예, 빠따는 라쿠텐이 전반적인 왁구는 조금 낮고 예, 불펜은 세이브가 조금 낮고 요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저는 야훌에 정말 안 믿는 선발 자원이기는 한데 양팀 최근에 빠따 치는 꼬라지 봤을 때 이건 5.5도 언더를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기는 합니다. 실제로 이 라쿠텐 모바일 파크 미야기에서 펼쳐진 경기가 대부분 언더 경기가 좀 많았다는 것도 말씀을 좀 드려볼 만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언어보 볼 때는 이 선수 이거를 다 체크하고 정하긴 하거든요. 양 팀이 그 구장에서 만났을 때 언더가 많은지 오버가 많은지 그리고 또 그 선발들이 나왔을 때 상대 전적에서 그 오버가 많은지 언더가 많은지를 체크하고 어느 정도 드리는 거고 최근 타격감까지 감안해서 아무튼 5점은 언더고요. 예, 세이브 역배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는 소뱅 대 오릭스 예, 경기고요. 여러분들 따봉질차 좋아요도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꼭 주간은 유튜브에서 많이 안 눌러주시더라고. 보시는 분들이 다른가? 한 번 더 좀 눌러줘잉.
자, 소뱅 대 오릭스. 소뱅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지금 좋은 투타 밸런스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펜이야 저는 뭐 한번 삐끗하는 타이밍이 올 것 같긴 하지만 우한 0점대, 1점대 3인방이 정말 꾸준하게 잘해주고 있다. 타격도 지금 밸런스가 아주 좋죠. 예, 콘도도 조금 컨디션이 좀 올라가는 게 보이고 슈터 정말 꾸준하고 요즘 다우스 이 친구 좀 꾸준하게 좀 잘 치는데 기존에 있는 자원들과 야마카와 호타카, 콘도 이런 자원들도 약 꿈틀꿈틀하는 게 좀 보이기는 해요. 작년에 전반기에 정말 악의 제국에 가까웠던 팀이기 때문에 그 정도 포스를 최근에 뿜어주고 있는 소뱅이다. 오릭스는 타격감이 조금 좀 떨어지는 것 같기는 하죠, 그죠? 예, 불펜이야 뭐 그냥 그렇고 빠따를 좀 쳐야 되는 팀인데 전체적으로 조금 좀 빠따가 좀 거시기 하다. 부상자들도 좀 있긴 있고요. 예. 아리아라 코에이가 나옵니다. 아리아라는 삼진 페이스를 어느 정도 좀 회복하고 폼이 좀 회복된 시점에는 정말 잘 던지고 있습니다. 그죠? 예, 아리아라 좀 다음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최근 6경기 모두 퀄스 풀 이상을 찍었어요. 예, 아리아라가 잘 던지는 구간은 이닝을 진짜 잘 먹어버리거든요. 그죠? 지기가 힘들어 이러면은 지금 필승조 너무 잘 돌아가기 때문에 소뱅이. 최근 6경기 연속 퀄스풀 이상을 찍어내고 있다. 최근 10경기에서 퀄스풀을 못 찍은 경기가 딱 한 경기입니다. 한 경기. 9경기를 퀄스풀을 찍고 있다. 최근 10경기 6승 2패, ERA가 2.13. 아리아라 같은 경우에는 상대 전적에서 엄청 강점을 가지는 팀이 두 팀이 있습니다. 이 양반이 지바롯데하고 오릭스인데 지바롯데전에는 많이 좀 깨졌어. 원래 진짜 엄청나게 강했었거든. 오릭스 올해 빠따 엄청 잘 치지 않습니까? 근데 오릭스 상대 올해 5월 달에 한번 7월 달에 한번 만나서 전부 뭐 안타는 7개니까 뭐 적지 않게 맞았거든요. 이 경기에서 7이닝 1실점, 7이닝 1실점 모두 잘 던졌다. 오릭스 최근 10경기 끌어보면 7승 3패, ERA가 1.76이다. 최근 10경기에서 못 던진 경기는 딱 한 경기. 오릭스 약간 타격 사이클 다운. 그냥 아리아라는 그냥 이 새끼 한번 저 터질 때 됐는데 그냥 이거밖에 없어 사실. 그죠? 지금 6경기 연속 잘 던지고 있고 어느 정도 삼진 페이스도 좀 올라왔고 삼진 페이스가 떨어지면 이 양반은 바비빨에 기대야 되니까 조금 이제 이 변동폭이 좀 커지는 양반이거든요. 최근에 뭐 삼진 페이스도 꾸준하고 적당히 기대감 있고 근데 한번 저 터질 때 됐다 슬슬 그런 생각은 뭐 하게 되기는 하는 타이밍은 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15일 날 등판하고 충분히 쉬고 오기도 하고 상대 연주도 좋았고 기대감이 있다. 타지마 다이키 전형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친구죠, 그렇죠? 크로스 파이어 형태고 구위는 약간 좀 구리고 올 시즌 기준으로 원정에서 좀 잘 던지는 특징이 좀 있기는 있는데 이 양반 소뱅 상대 전적이 좀 좋지가 않은 편이에요. 소뱅이 이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작년에 시즌 중반까지 자완 상대 너무 못 치다 보니까 상대가 계속 자완만 냈단 말이야.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1경기인가 연속 자완을 만났던 적도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 정도로 만나게 되면 어때요? 내성이 생기죠. 그래서 실제로 후반기엔 자완이 잘 쳤어요. 자완이 잘 쳤고 올 시즌 초반 중반 역시 뭐 자완 상대로 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근데 이 자완 상대 우완 상대 이런 스플릿들은 여러분들 매년 바뀌거든요. 매년 팀 성적은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는 매년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선수 스쿼드가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일례로 제가 뭐 몇 번 말씀을 드렸죠. 토론이 같은 경우에 자완 상대 더럽게 못 치는 팀이었거든요. 올해 잘 쳐요. 양키스도 마찬가지야. 양키스 자완에 못 치기로 아주 유명한 팀이었는데 올해 엄청 잘 칩니다. 자완 상대 팀 우르크가 120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자완 이런 것들은 조금 매년 좀 바뀔 수 있다는 건 좀 말씀드려볼 만한 것 같고 어찌됐든 작년 중반기 이후로 소뱅을 만나가지고 좀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타지마 다이키는 좀 꾸준하게 실점들이 있었다. 나름 뭐 퀄스도 찍어준 경기들도 꽤 있긴 한데 그 퀄스들이 전부 턱걸이 퀄스였어. 다 3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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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실점, 3실점, 5실점. 최근에 감도 좋은 소뱅이기 때문에 뭐 공략을 좀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전 타지마 다이키는 싹 그렇게 좋게 보는 자원은 아니에요. 일단은 구위가 좀 약해 이 양반. 크로스 파이어 형태고 구위가 좀 약하기 때문에 꾸준한 성적을 좀 기대하기는 좀 그렇다. 잘 던졌다 못 던졌다 왔다 갔다 하는 양반이긴 한데 그래서 이 경기는 소뱅 승에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PB 6경기 좀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도움이 되셨다. 도움이 안 되셔도 따봉 좀 꼭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먹고 삽시다. 녹화는 여기까지.